트레빌 씨의 묘책. 저택으로 돌아가면서 트레빌 씨는 자신이 먼저 불평함으로써 선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인 한 명을 라트레무이 씨에게 보내 편지를 전하게 했는데 그 편지에서는 그의 집에서 추기경 각하의 친위대원들을 즉시 추방하고 그의 사람들이 국왕의 총사들에게 대들은 뻔뻔스러움을 보인 것에 대해 꾸짖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국간지기에게 보고를 받은 라트레무이 씨는 그에게 트레빌 씨나 그의 총사들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람들이 총사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들의 저택에 불을 지르려 했던 자신이 불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제 이 두 귀족 사이의 논쟁은 각자가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것이기에 트레빌 씨는 이 모든 것을 종결짓기 위한 묘책을 고안했다. 그것은 바로 라트레무이 씨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의 저택으로 가서 자기가 왔음을 알리게 했다. 두 귀족은 정중하게 서로를 맞이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우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존경심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둘 다 용기와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고 프로테스탄트인 라트레무이 씨는 국왕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어떤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편견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의 환영이 정중하기는 했지만 평소보다 더 냉랭했다. 날이 트레빌 씨가 말했다. 우리 각자는 상대방에게 불평할 것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저는 이 문제를 함께 밝혀내기 위해 직접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소. 라트레무이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자세히 보고를 받았으며 잘못은 전적으로 당신의 총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리께서는 너무나 정의롭고 합리적인 분이시기에 제가 하려는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레빌 씨가 말했다. 제안해보시오, 나리. 듣겠습니다. 베르나주 씨, 당신 마국간지기의 친척은 어떻습니까? 아,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나리. 팔에 입은 상처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폐를 관통한 또 다른 상처를 입었는데 의사가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이 그에게 가서 그가 아마 곧 소환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맹세하게 합시다. 저는 그를 그의 사건의 재판관으로 삼겠습니다, 날이.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겠습니다. 라트레무이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이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하기가 어려웠기에 그는 수락했다. 그들 둘은 부상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내려갔다. 베르나주는 이 두 귀족이 자신을 방문하러 오는 것을 보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 그 노력으로 기진맥진하여 거의 의식을 잃고 다시 쓰러졌다. 라트레무이 씨는 그에게 다가가 코에 향염을 대주었고 그것이 그를 되살아나게 했다. 그러자 트레빌 씨는 누구도 자신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게 하려고 라트레무이 씨에게 직접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은 트레빌 씨가 예견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던 베르나주는 잠시도 진실을 숨기려 생각하지 않았고 두 귀족에게 모든 것을 정확히 일어난 대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트레빌 씨가 원했던 전부였다. 그는 베르나주에게 빠른 회복을 빌고 라트레무이 씨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서 즉시 내 친구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을 알렸다. 트레빌 씨는 최고의 사교계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모두가 반추기 경파였다. 따라서 저녁 식사 내내 대화는 추기경 각하의 친위대가 방금 당한 두 번의 패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달타냥이 이번 일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하는 그에게 쏟아졌고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는 좋은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차례가 충분히 많았기에 그에게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는 사람으로서 축하를 양도했다. 루이 13세 국왕과의 제대면
오후 6시경 트레빌 씨는 루브르 궁에 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폐하가 허락한 아련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뒷계단으로 입장을 요청하는 대신 그는 내 젊은이와 함께 대기실에 자리를 잡았다. 국왕은 아직 사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젊은이들은 궁정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섞여 있다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모든 문이 열리고 폐하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에 달타냥은 온몸의 뼈속까지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바로 다음에 올 순간이 그의 남은 생애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눈은 국왕이 들어올 문에 불안하게 고정되었다. 루이 13세가 먼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사냥복 차림이었고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으며 긴 장화를 신고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달타냥은 첫눈에 국왕이 경노한 기분이라는 것을 판단했다. 폐하에게서 명확히 드러나는 이러한 심기에도 불구하고 궁정 사람들은 국왕이 지나갈 때 줄을 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막지 않았다. 왕궁의 대기실에서는 환한 눈에 띄는 것이 아예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새총사는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반면에 달타냥은 그들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국왕은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마치 그들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 앞을 지나갔다. 트레빌 씨에게로 국왕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을 때 그는 그 시선을 너무나 확고하게 견뎌내어 국왕이 시선을 돌렸다. 그 후 국왕은 계속 투덜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상황이 좋지 않아. 아토스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기사 자귀를 받지 못하겠군. 여기서 10분 기다리게. 트레빌 씨가 말했다. 그리고 10분 후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 저택으로 돌아가게.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을 테니. 내 젊은이는 10분, 15분, 20분을 기다렸고 트레빌 씨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크게 걱정하며 떠났다. 트레빌 씨와 국왕의談判. 트레빌 씨는 용감하게 국왕의 방으로 들어갔고 폐하가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채찍 손잡이로 장화를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침착하게 국왕에게 안부를 여쭈었다. 나쁘네. 트레빌경 나빠. 국왕이 대답했다. 지루하네. 이것은 실제로 루이 13세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는 종종 그의 궁정 사람 중 한 명을 데리고 창문으로 끌어당겨서 아무개 씨, 우리 함께 지루하게 있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곤 했다. 뭐라고요? 폐하께서 지루하시다고요? 트레빌 씨가 말했다. 그럼 오늘 사냥은 즐겁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훌륭한 즐거움이라니, 트레빌경. 맹세코 모든 것이 퇴보하고 있어. 사냥감이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지 아니면 사냥개들이 더 이상 코가 먹통이 된 건지 모르겠네. 뿔이 10개인 숫사슴 한 마리를 풀어놓고 6시간 동안 쫓았는데 잡힐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생시몽이 이미 뿔나파를 입에 대고 나파를 불려던 순간에 모든 사냥개가 방향을 바꿔 어린 숫사슴 쪽을 쫓아갔네. 내가 매 사냥을 포기했듯이 사냥도 포기해야 할 것 같네. 아, 나는 정말 불행한 국왕이야, 트레빌경. 나에게는 송골매가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저께 죽었다네. 정말입니다, 폐하. 폐하의 절망을 이해하며 그 불행은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께는 아직도 상당수의 매, 새매, 수컷 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훈련시킬 사람이 없네. 매 부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나만이 수렵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사람들이 함정, 덫, 올가미로 사냥하게 될 걸세. 내가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추기경 각하가 나에게 한순간도 쉬게 두지 않아. 스페인에 대해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말하고 영국에 대해 말하지. 아, 추기경 각하 이야기 말인데 트레빌경, 나는 자네에게 불만이 있네.
트레빌 씨는 이 전환점에서 국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국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국왕의 모든 불평이 단지 서문이며 스스로를 고무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일 뿐이며 마침내 그가 원했던 곳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제가 그토록 불행하게도 폐하를 불쾌하게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트레빌 씨는 큰 놀라움을 가장하며 물었다. 자네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건가? 트레빌 경. 국왕은 트레빌 씨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네를 내 총사대의 대장으로 임명한 것인가? 그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온 구역을 소란스럽게 하고 자네가 한마디도 없이 파리 전체를 불태우려 하다니. 하지만 국왕은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를 성급하게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틀림없이 소란을 피운 자들은 감옥에 있고 자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내게 알리러 온 것이겠지. 오히려 폐하, 트레빌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폐하께 정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맞서서? 국왕이 소리쳤다.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맞서서입니다. 트레빌 씨가 말했다. 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로군. 국왕이 말을 가로챘다. 자네는 자네의 그 저주받을 총사 3명,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그리고 자네의 베아른 출신 젊은이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불쌍한 베르나주를 너무 심하게 학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을 건가?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라트레무이 공작의 저택을 포위하고 그것을 불태우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 건가? 그것은 전쟁 시에는 큰 불행이 아닐 수도 있겠지. 위근호들의 소굴이니까. 하지만 평화 시에는 유감스러운 선례가 되네. 말해보게, 이 모든 것을 부인할 건가? 폐하께 이 훌륭한 이야기를 누가 말했습니까? 트레빌 씨가 침착하게 물었다. 누가 나에게 이 훌륭한 이야기를 말했느냐고, 트레빌 경. 내가 잠자는 동안 깨어있고 내가 즐기는 동안 일하며 프랑스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왕국 안팎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가 아니면 누구겠나? 폐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트레빌 씨가 말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폐하보다 그렇게 훨씬 위에 있을 수 있는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트레빌. 나는 국가의 유일한 지지자, 나의 유일한 하인, 나의 유일한 친구인 추기경 각하를 말하고 있네. 추기경 각하는 교황성하가 아닙니다. 폐하. 그것이 무슨 뜻인가, 트레빌? 교황만이 모호하며 그 모호성이 추기경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뜻인가? 그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자네는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게로군. 이리 와서 자네가 그를 고발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게. 아닙니다, 폐하. 하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 속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폐하의 총사들을 비난하는 데 성급했으며 그들에게 불공평했고 최고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은 라트레무이 씨 공작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네.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나? 저는 그가 그 문제에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폐하, 저는 공작이 충성스러운 신사임을 알고 있으며 그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에서 말입니다, 폐하. 그것은 무엇인가? 폐하께서 그를 오시게 하여 증인 없이 직접 그를 신문하시고 폐하께서 공작을 접견하신 후 즉시 저를 다시 뵙는 것입니다. 좋아. 좋네. 국왕이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라트레무이 씨가 말하는 것에 맡기겠다는 건가? 예, 폐하. 그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배상에 복종하겠다는 건가? 전적으로 말입니다. 라셰네. 국왕이 소리쳤다. 라셰네. 루이 13세의 신뢰받는 시종이 문 옆에 서 있다가 들어왔다. 라셰네. 국왕이 말했다.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라트레무이 씨를 내게 소환하도록 하게. 오늘 저녁에 그와 이야기하고 싶네. 폐하께서는 라트레무이 씨와 저 사이에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신사로서 맹세컨대 아무도 만나지 않겠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폐하. 내일 뵙세, 트레빌경.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몇 시에 뵐까요? 자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하지만 아침에 너무 일찍 오면 폐하를 깨울까 두렵습니다. 나를 깨운다고? 내가 잠을 자던가. 나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네, 트레빌. 가끔 꿈을 꿀 뿐이지. 아침에 원하는 만큼 일찍 오게, 7시에. 하지만 자네 총사들이 유죄라면 자네에게 화가 미칠 걸세. 제 총사들이 유죄라면 폐하, 유죄인 자들은 폐하께 인계될 것이며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폐하께서 다른 것은 필요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트레빌 아니. 그리고 나를 루이 정의공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세. 그럼 내일 뵙세, 트레빌 내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폐하를 지켜주시기를. 국왕이 거의 잠을 자지 않았지만 트레빌 씨는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그의 새 총사와 그들의 동료 달타냥에게 아침 6시 30분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통지를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확언하지 않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채 그들을 데려갔고 그들의 호의와 심지어 자신의 운명까지도 주사위 한 번에 달려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뒷계단 아래에 이르러 트레빌 씨는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 만약 국왕이 여전히 그들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들은 들키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국왕이 그들을 접견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불려 올라가기만 하면 될 터였다. 국왕의 개인 대기실에 들어서자 트레빌 씨는 라시네를 만났다. 라시네는 그에게 전날 저녁 라트레무이 공작이 저택에 없어 찾지 못했으며 루브르 궁에 아련하러 오기에는 너무 늦게 돌아왔고 지금 방금 도착하여 국왕과 함께 있다고 알렸다. 이 상황은 트레빌 씨를 매우 기쁘게 했다. 이로써 그는 라트레무이 공작의 증언과 자신 사이에 다른 외적인 제한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실제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재 문이 열리고 트레빌 씨는 라트레무이 공작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공작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트레빌 경, 폐하께서 어제 아침 제 저택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시려고 저를 방금 부르셨습니다. 저는 진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잘못은 제 사람들에게 있었으며 제가 당신께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만났으니 기꺼이 이 사과를 받아주시고 저를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공작 나리, 트레빌 씨가 말했다. 저는 나리의 충직함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폐하 앞에서 나리 외에는 다른 변론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프랑스에 제가 나리에 대해 말한 것을 속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네, 아주 좋아. 두 문 사이에서 이 칭찬을 듣고 있던 국왕이 말했다. 트레빌 자네 친구라고 자처하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게. 나도 그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그가 나를 소홀히 한다고 말이야. 그를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고 내가 부를 때만 겨우 본다고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전하게. 이런 것들은 국왕이 직접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폐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 매시간 뵙는 사람들만 폐하께 가장 헌신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 내 말을 들었군. 아주 잘했네, 공작, 아주 잘했어. 국왕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아, 트레빌 자네였군. 자네 총사들은 어디 있나? 그저께 내가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안 데려왔나? 아래층에 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허락하시면 라시네가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전할 것입니다. 그래, 당장 오라고 하게.
거의 8시인데 9시에는 손님이 올 예정이네. 가보게, 라트레무이경.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 꼭 오게. 이쪽으로 오게, 트레빌. 공작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라신의 안내를 받은 새 총사와 달탄양이 계단 맨 위에서 나타났다. 이리 오게, 나의 용감한 젊은이들, 국왕이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한테 좀 혼나야지. 총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다가왔고 달탄양은 그들을 뒤따랐다. 이런 맙소사. 국왕이 말을 이었다. 이틀 만에 자네 넷이서 추기경 각하의 친위대 7명을 무력화시키다니. 너무 과하네, 신사들, 너무 과해. 이런 식이라면 추기경 각하는 3주 안에 부대를 교체해야 할 것이고 나는 칙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걸세. 가끔 한두 번은 몰라도 이틀 만에 7명이라니. 다시 말하지만 너무 과해, 정말 너무 과해. 그러니 폐하께서 보시다시피 그들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며 폐하께 사과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국왕이 말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믿지 않네. 특히 저 가스코뉴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은 더욱 믿을 수 없어. 이리 와보게. 자신에게 한 칭찬임을 이해한 달타냥은 가장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아니, 도대체 자네는 왜 그를 젊은이라고 말한 건가? 그는 소년이군. 트레빌경. 단순한 소년이야. 그런데 주삭에게 그 강력한 일격을 가한 것이 바로 이 소년이었나? 그리고 베르나주에게 그 훌륭한 두 일격을 가한 것도 이 소년입니다. 정말인가? 게다가 아토스가 말했다. 만약 그가 저를 카위삭의 손에서 구해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순간 폐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인사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아르 출신은 진정한 악마로군. 안 그런가, 트레빌경? 이런 일에서는 많은 상의를 꿰뚫리고 많은 칼을 부러뜨려야 되네. 그런데 가스코뉴 사람들은 늘 가난하지 않나? 폐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산에서 아직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폐하의 아버지 국왕의 주장을 그들이 옹호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셔야 마땅하지만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 가스코뉴 사람들이 나를 국왕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군. 그렇지, 트레빌. 그렇다면 때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네. 라시네, 내 모든 주머니를 뒤져서 피스톨 40립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게. 찾으면 나에게 가져오게. 자, 이제 젊은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해보게. 달타냥은 전날의 모험을 모든 세부 사항까지 이야기했다. 폐하를 뵙게 된 기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아련 시간 3시간 전에 친구들에게 왔던 일, 그들이 함께 경기장에 갔던 일, 그리고 공의 얼굴을 맞을까봐 자신이 보인 두려움 때문에 베르나주에게 조롱당했고 베르나주가 그 조롱의 대가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 치렀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라트레무이 씨가 그의 저택을 잃을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바로 그거네. 국왕이 중얼거렸다. 그래, 공작이 나에게 말해준 것과 똑같군. 불쌍한 추기경. 이틀 만에 7명이라니. 그것도 그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중 일부라니. 하지만 이제 충분하네. 신사들 충분해. 자네들은 페루 거리에서의 복수를 했고 그 이상으로 했네. 만족해야 할 걸세. 폐하께서 만족하신다면 트레빌이 말했다. 저희도 만족합니다. 그래, 나는 만족하네. 국왕이 라시네의 손에서 금화 한 줌을 집어 달타냥의 손에 넣어주며 덧붙였다. 여기, 이것이 나의 만족의 증거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자존심에 대한 개념이 유행하지 않았다. 신사는 국왕의 돈을 손에서 손으로 받았고 조금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달타냥은 그 40피스톨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고 오히려 폐하께 크게 감사를 표했다. 자, 국왕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 이제 8시 반이니 물러가도 좋네.
내가 말했듯이 9시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네. 자네들의 헌신에 감사하네, 신사들. 내가 믿어도 되겠지? 폐하. 내 동료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희는 폐하를 위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아주 좋네, 아주 좋아. 하지만 온전하게 있는 것이 여전히 더 좋고 나에게 더 유용할 걸세. 트레빌 국왕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총사대에 결혼이 없고 게다가 그 부대에 들어가려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 젊은이를 자네의 처남인 대제사르 씨의 친위대 부대에 넣어주게. 아, 맙소사, 트레빌 추기경이 지을 그 얼굴을 생각하니 기쁘네. 그는 격노하겠지만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내 권한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국왕은 트레빌에게 손짓했고 트레빌은 떠나서 그의 총사들과 합류하러 갔는데 그들은 달타냥과 함께 40피스톨을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폐하가 말했듯이 추기경은 정말로 격노했고 너무 격노해서 8일 동안 국왕의 놀이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국왕이 그와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도를 취하며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묻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 이제 추기경 날이 그대의 부하들, 불쌍한 베르나주와 불쌍한 주삭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